안녕하세요. 행복한 치과의사 유동규입니다. 요즘 들어서 치아에 실금, 크랙이 가서 치과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에 실금이 가는 치아 균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 균열 현상을 제가 왜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치아에 실금이 가는 질환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데, 제가 치과의사로서 제 경험상 40대가 넘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치아 균열 증이 치아 우식증, 충치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혈질 성격이 강한 한국인들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의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른 오징어나 땅콩, 견과류, 간장게장, 얼음, 심지어는 생쌀이나 생라면 등을 열심히 잘근잘근 씹어 먹곤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터프한 남성들은 병따개 대신 치아로 맥주병을 따는 것을 아주 그냥 터프한 남성의 상징인 양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는 나이부터는 이런 치아 균열 증후군 현상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사당했던 치아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 그 가는 시기가 대략 40대 전후가 되어서 비로소 이런 치아 균열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치아 균열 현상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금리 같은 크라운 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이런 치아 균열이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치아가 파절되어서 발치까지 하게 됩니다. 치아 균열이라고 해서 크라운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치아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치아 균열의 경우는 크라운 치료로서 살릴 수 있고, 이 사진처럼 치아 균열이 뿌리까지 가는 경우에는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가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발치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치아에 균열이 간 것은 보통 우리 영어로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아가 분리해서 부러졌죠. 치아에 금이 간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실금만 간 상태로서 이것이 더 진행되면 이렇게 쪼개져서 결국은 부러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발치밖에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치아에 금이 가서 치과용 방사선 사진에 금 라인이 보였다면 그것은 사실 이미 금이 간 수준을 넘어서 부러진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치아에 실금이 간 것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육안으로도 아주 세밀하게 봐야 겨우 발견될 수 있을 만큼 사실 진단도 까다롭습니다. 이분은 씹을 때마다 치아가 아프다고 호소한 분이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아파서 치과에 기어오다시피 이렇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신경근관 입구거든요. 치아의 크랙 라인이 신경근관 입구까지 깊숙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뿌리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치아는 둘로 쪼개져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죠.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는 정도로까지 나타났을 때는 뿌리까지 크랙이 진행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이런 경우는 정말 발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아까 그분의 발치 사진인데요. 치아를 뽑았습니다. 치아가 2개짜리라서 앞쪽 뿌리와 뒤쪽 뿌리로 분리돼서 뽑았는데, 뒤쪽 뿌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 파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치아 균열 증후군의 증상은 씹을 때 시큰거린다거나 아픈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런 실금이 미세하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씹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아에 한번 금이 가면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는 붙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간 치아가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미세하게 벌어져서 쪼개지려는 현상을 막는 것으로 결국은 완전히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치아에 실금이 가는 각종 유형들이 있습니다. 크랙 라인이 뿌리 끝까지 갔죠. 크랙 라인, 실금이
머리 부분까지만 갔습니다. 머리 부분을 넘어서 뿌리 중간 정도 갔습니다. 머리 부분을 넘어서 뿌리를 타고 갔죠. 요거는 뿌리에만 생길 수 있는 실금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크랙 중에서 사실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이 치아밖에 없습니다. 머리 부분에 실금이 한정된 경우죠. 치아에 금이 간 것은 사기 그릇이라든가 유리에 금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다시는 붙지 않고 계속 서서히 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결국은 치아는 쪼개져서 발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랙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크라운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금이 간 치아를 실금을 삭제하고 뭐 이렇게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말감 같은 것으로 떼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충전물이 오히려 더 일종의 쐐기 작용을 해가지고 금이 간 치아를 더 쪼개지려고 하거나 더 벌어지려는 성질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금간 치아를 씌우지 않고 떼우기만 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거나 다름없으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아 균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속에 충치 치료를 한 것이 있다면 특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아예 금기해야겠습니다. 충치 치료로 떼운 충전물이 치아에 박혀서 쐐기 역할을 하므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을 때마다 충전물을 중심으로 치아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 이런 것 역시 치아 균열 증후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구나 역기 같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이런 운동에는 순간적으로 이를 악물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즐긴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긴 교합 안정장치 스플린트 같은 것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한국인의 고질병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유성룡의 치중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